저는 서울 인근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은 이혼했지만 거지나 다름없는 남편과 그 집안 식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본인 아들이 저지른 수많은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다가 결국 큰 코 다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여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큰 불편함 없이 자랐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클 수 있었죠.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짧은 연애 후 결혼하게 되었어요. 당시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저희 집에 갔을 때 친정 부모님의 반대가 생각보다 너무 심했습니다. 그 이유가 남편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반대에 맞서 싸우며 마치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결혼을 사랑으로 하는 거지 집안 조건 맞춰서 하는 거냐고 대들었습니다. 너가 아무리 그 남자 좋아한다고 해도 일단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건 해도 너무 심하잖아. 상관없다니까? 집안 수준이 뭐가 중요한데. 내가 좋다고. 난 행복하게 살 자신 있어. 엄마는 사랑하는 감정은 잠깐일 뿐이고 결혼은 현실인데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는 순간이 온다며 저를 말리셨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아무리 반대해도 꼭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을 날마다 졸라댔어요. 부모님은 결혼은 저희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집안끼리 맺어지는 큰일이라며 계속 반대하셨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침 저녁으로 맨날 조르고 남편은 퇴근하고 저희 부모님 집 앞을 찾아와 무릎 꿇고 허락해달라 빌었어요. 결국에는 친정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시댁에서는 제가 부잣집 딸이란 말을 듣자마자 제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결혼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난 이미 찬성이야. 이야기 듣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앞으로 너가 우리 집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아들이랑 잘 살면 돼. 시어머니는 제게 아무런 것도 묻지 않고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반대만 하는 저희 부모님이랑 비교가 되어 당시에는 마냥 좋았어요. 친정 부모님의 반대를 넘어선 이후로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얼마 후 결혼식까지 무사히 마치고 꿈에 그리던 신혼생활을 보내게 되었죠. 하지만 제 신혼에 걸림돌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얼마 전에 내 친구를 만났는데 얼굴이 몰라보게 좋아졌더라.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요즘 피부과 다닌다고 하던데 난 한 번도 그런데 가본 적도 없으니 엉망인가 봐. 며느리가 한 번 데려가주면 좋을 텐데. 시어머니는 제가 돈 많은 부잣집 딸이라는 이유로 틈만 나면 이것저것 사달라고 졸라대기 일쑤였어요. 사실 시어머니의 말대로 저는 현재 제가 버는 능력도 있고 친정집에 여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이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기분이 나쁜 건 노골적으로 저를 이용해 먹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어머님이 아침부터 제게 용돈이 필요하다며 오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디 돈 나올 곳도 없고 날도 추워지는데 나가서 일이라도 해야 하나? 나를 써줄 곳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럴 때 자식들이 알아서 용돈 좀 챙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시어머니 말투가 원래 이래요. 뭐가 필요하면 그냥 달라고 하면 차라리 나은데 매번 저렇게 징징대며 오는 소리를 하니까 더 짜증이 나요. 정말 용돈을 받고 싶으면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하면 될 것을 꼭 저랑 둘이 있을 때 저 들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마지못해 지갑에 있는 현금을 봉투에 담아 어머님께 건넸습니다. 어머님 용돈이에요. 아까 어머님 말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용돈 필요하신 것 같아서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주고 그러니? 고맙다. 너가 생각해서 주는 거니까 잘 받을게. 근데 조금 서운한 건 정기적으로 한 번씩 주면 참 좋겠는데. 아, 어머님 말씀은 매달 용돈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매달 챙겨드릴게요. 어머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액수라도 있으세요? 용돈은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정하니? 매달 쓰는 돈도 다르잖아.
액수를 딱 정해놨다가 그게 모자라면 또 서로 민망해지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카드를 하나 주는 게 낫지 않겠니? 갑자기 저한테 카드를 달라 하시더라고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것 하나 없었고 기대하는 것도 하나 없었는데 저한테 어디까지 바라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용돈 주는 것도 내키진 않았지만 신용카드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르면 돈이 나오는 ATM 기계로 생각하는 게 너무 보이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용돈이고 뭐고 그냥 다 없던 일로 하고 앞으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할까 하다가 문득 남편이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우리 엄마 진짜 불쌍한 분이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우리 집이 진짜 가난했거든. 아빠가 가장 노릇을 못해서 엄마가 억척스럽게 나를 키우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엄마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 당신도 우리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말고 잘해드리면 참 좋겠다. 남편은 예전 자기 힘들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저보고 시어머니를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그 말이 떠오르니 제 성질대로 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 내가 너 카드 받아서 생각 없이 막 긁고 다닐까봐 그러니? 내가 써봤자 얼마나 쓴다고 그래? 우리 며느리 부잣집 딸이라 통이 큰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알겠어요, 어머니. 제 카드 하나 드릴게요. 근데 한도는 100만 원이고 그 이상은 못 올려드려요. 100만 원이면 그게 어디야?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최고야. 저는 제가 가진 카드 중에 안 쓰는 카드 하나를 한도 100만 원으로 설정해 놓고 어머님께 드렸어요. 그 카드를 받아들고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시더라고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하루 종일 놀러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10,000원, 20,000원씩 저한테 카드 결제 문자가 계속 날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저한테 정말 고맙다며 앞으로 자기가 더 잘하겠다는 말을 연신하곤 했어요. 물론 저희 친정부모님을 만나면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카드를 거의 반강제로 뺏기다시피 한 건 기분이 나빴지만 저와 친정 부모님에게 잘하는 남편을 보니 마냥 손해보기만 한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그동안 제 카드를 매달 한도까지 꽉꽉 눌러서 잘 쓰고 다니던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갑자기 카드 한도를 올려달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100만 원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한도 좀 올려줘. 내가 다 쓰진 않을 테니까 여유 있게 200만 원으로 올려다오. 저는 어머님한테 절대 1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막무가내로 돈이 너무 부족하고 모임에서 밥값 한번 긁으려 해도 카드 한도 때문에 손이 떨린다며 올려달라 요구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에 벌벌 떨며 살던 시모였을 텐데 제가 이 집안에 시집을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씀씀이가 저보다도 커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월급을 많이 벌고 집안에 돈이 많다고 해도 재벌은 아니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용돈으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드리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놓고 언짢은 기색을 내비치자 시어머니는 남편을 들먹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는 나한테 쓰는 200만 원이 그렇게 아깝니? 돈이 차고 넘치게 있으면서 어찌 저리 시댁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들이 너한테 완전히 속아서 결혼했어.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에게 약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나쁘고 이런 상황 자체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상한 건 둘째치고 어머님이 남편과 제 사이를 이간질시킬 것 같아서 일단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200만 원으로 올려드리긴 할게요. 하지만 진짜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앞으로는 더 말씀하셔도 절대 들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지. 나도 염치가 있다. 더 이상 달라고 하진 않을 거야. 카드 한도를 올려준다는 대답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가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 정도로 자기 엄마를 챙기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호구처럼 시어머니한테 계속 돈을 뜯기면서도 혹시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남편이 제게 미안해할까봐 내색하지 않았어요.
심호가 너무 얄미웠지만 남편이 자기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냥 눈 딱 감고 하자 생각했죠. 정말 저는 나름대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내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던 남편이 이제부터 하는 일이 조금 바뀌어서 지방으로 출장을 다녀야 한다더군요. 아래 지방까지 멀리 내려가면 아예 그곳에서 하루를 자고 1박 2일이 걸리는 날도 종종 있었고, 바빠진 남편의 스케줄 때문에 혼자 외롭게 집을 지켜야 하는 날이 늘어났어요. 그날도 혼자 밤늦게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평소에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편이라 그대로 전화가 끊겨버렸어요. 무시하고 다시 TV를 보려고 했는데 왠지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여자의 촉이라고나 할까요? 자꾸 찝찝하고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당장 차 빼요. 내가 지금 나가야 하는데 사모님 차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차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대답을 하고 나니 그날 아침에 있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가는 날이라면서 저한테 차 키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내 차를? 당신 차는 어쩌고? 아, 운전을 3시간씩 해야 하는데 내 차로 가면 허리가 아프고 너무 힘들더라. 당신 차가 커서 운전하기 편하잖아. 내가 회사 법인카드로 기름 만땅 넣어서 가져올게. 당시에 남편은 영업용으로 자기 회사에서 나오는 작은 준중형 자동차를 타고 다녔는데 제 차가 커다란 외제차라서 평소에도 쉬는 날엔 제 차를 운전하길 좋아했어요. 지방으로 3시간씩 운전하고 내려가야 하니 허리가 아플 만도 하겠다 싶어 순순히 차 키를 내주었습니다. 남편이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남의 차 앞을 막고 이중주차를 해놨나 하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서 어쩌죠? 그 차는 제 차가 맞긴 한데 오늘 남편이 끌고 나갔거든요. 제가 남편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상대방에게 문자로 남편 번호를 찍어 보냈어요. 대체 어디서 뭐라고 다니길래 주차도 이상하게 해놓는 바람에 나한테까지 전화가 오게 만들었나 싶었죠. 하지만 몇 분이 지나서 다시 똑같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니, 아까 차 빼달라고 했던 사람인데요.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으세요. 저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지방 출장 간다고 해서 제 차를 빌려준 거라서요. 서울이면 지금 제가 가서 빼드리기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어쩌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서울이에요. 출장을 남의 집 아파트로 옵니까?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도저히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분명 3시간 걸리는 아랫지방으로 출장을 간다며 제 차를 빌려갔으니까요. 상대방과 전화통화하며 위치를 물어보니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도 않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전화를 걸고 카톡을 보내도 남편은 아무 반응이 없었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제가 보조키를 챙겨들고 택시를 타고 달려갔어요. 집에서 20분 정도 걸려 도착해보니 정말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제 차가 떡하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차 앞에 서 있었고 일단 뒷차를 빼야 하니 서둘러서 제 차를 이동시켜 빼드렸습니다. 남편 때문에 거의 40분을 넘게 기다린 그분에게는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 숙여 사과를 드렸죠. 남편은 그때까지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차를 살펴보던 중에 아파트 방문 출입증이 대시보드 위에 있었습니다. 동호수를 확인하고 일단 바로 뛰어 올라갔어요. 일단 현관문 앞에서 귀를 대고 들어보니 집안에서 TV 소리와 남녀의 대화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방금 전까지 들리던 소리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하고 미친 사람처럼 초인종을 누르고 그래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렀어요. 김종수, 너 여기 있지? 문 열어, 당장. 출장 간다며? 여기가 출장지냐? 그렇게 제가 밖에서 소란을 피우자 잠시 후에 현관문이 열리고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방금 일어난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저 혼자 사는 집인데. 여자를 힘으로 밀쳐내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거실에 두 사람이 방금까지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지 컵 2개와 안주들이 널려 있었어요.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집안을 이리저리 뒤지는데 안방 화장실이 잠겨 있어서 열라고 소리쳤고 잠시 후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나왔습니다.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오더니 겨우 입을 열어 한다는 소리가 저보고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합니다. 어떻게 왔냐고? 지방으로 출장 간다더니 여기서 저 여자랑 살림 차리고 있었냐? 둘이 데이트하려고 내 차 가져간 거야? 코딱지만한 너 차는 쪽팔렸니? 남편은 그게 아니라고 일단 자기 말을 들어보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더 들어보겠습니까? 바람도 능력이 있는 놈들이나 피운다더니 너가 이럴 줄 몰랐다. 쥐뿔도 없는 거 사람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여보,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저 여자랑 오늘 처음 만난 사이고 출장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니? 더는 너랑 이런 거지 같은 상황에 엮이고 싶지 않아.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는 남편을 남겨두고 제 차 키를 뺏어서 나와버렸어요. 혼자 운전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현관문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렸고 온몸에 긴장이 다 풀려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에 남편이 문을 열어달라고 찾아왔지만 지금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해서 쫓아냈어요. 밤에 잠도 못 잔 채 뜬 눈으로 지새웠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은 다시 그 여자한테 갔는지 사라졌더라고요. 배도 안 고프고 황망한 기분에 이제 이혼 준비를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친정 부모님한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생각하며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고 남편 놈이 다시 찾아왔나 하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해 보니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왔더라고요. 상대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지만 일단 왜 찾아왔는지 이야기나 들어보려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너 마침 집에 있었네. 다행이다.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 시어머니는 전날에 남편과 제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이 상황에서 또 용돈 달라거나 카드 한도를 올려달라고 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너 우리 집 사정 알잖니? 아무래도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 마침 이 근처에 괜찮은 매물이 나와서 방금 계약금 넣고 오는 길이거든. 33평인데 5억 조금 안 하더라. 우리가 이래저래 돈을 끌어봤는데 3억이 모자라더라고. 은행에서는 신용 문제 때문에 대출도 안 해준다 하니까. 너가 친정에 이야기해서 3억만 빌려줘. 기껏 해봤자 카드 한도 100만 원 더 올려달라고 찾아온 줄 알았는데 저한테 3억을 당장 만들어 오라는 말이었어요. 아들이나 그 엄마라는 인간이나 저한테 커다란 엿을 먹이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았어요.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속에서 천불이 날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멍청한 소리를 하며 기름까지 붓고 있으니 결국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3억이요? 마치 300만 원 달라는 듯이 말씀하시네요. 저한테 돈 맡겨놓으신 거 있으세요? 너 뭐 잘못 먹었니? 시어머니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해. 돈 빌려달라니까 사람이 우습게 보이니?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 건데 어디서 그깟 푼돈으로 유세야? 저는 헛소리나 하고 있는 어머님에게 3억이 어떻게 푼돈이냐고 헛소리 하지 말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맨날 아들 팔아먹으면서 돈 달라 하는 것도 오늘까지가 마지막이고 앞으로는 내 주머니에서 10원짜리 한 장 나가는 일 없을 거라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그쪽 아들이랑 이혼할 거니까 온 김에 제 카드나 주고 가세요. 이혼? 너 내가 돈 좀 빌려달라 했다고 시위하는 거냐? 결혼이 너 마음대로 했다 끝냈다 하는 줄 알아? 두고 봐. 내 아들 위자료랑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청구할 테니까. 어처구니 없는 시모의 말에 웃음이 피식 새어나왔습니다. 본인 아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하나도 모르고 기세등등한 꼴이 웃겼거든요. 제가 진짜로 그 돈 때문에 이혼하자는 줄 알아요? 그 이유가 궁금하면 어머님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아들을 걸고 넘어져? 할 말 없으니까 뒤집어 씌울 생각하지 마.
시어머니는 제 말을 못 믿겠다는 듯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들었어요. 호랑이도 제 말을 하면 온다더니 저희가 현관문 앞에서 티격태격하고 있을 때 남편 놈이 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들어오려 하더라고요. 너 마침 잘 왔다. 얘 하는 소리 좀 들어봐. 내가 돈 좀 빌려달라 했다고 너랑 이혼하겠다지 뭐냐? 안 그래도 죽을 죄를 짓고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이 자기 엄마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습니다. 엄마, 무슨 돈이야? 나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 맞아. 내가 잘못한 거야. 무슨 소리야? 너가 뭘 잘못했다고? 이 와중에 네 마누라 편 들고 있니? 엄마, 진짜 내가 잘못한 거라니까. 제발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 두 사람이 쉬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웃기던지요. 남편은 자기 입으로 도저히 말을 못하는 것 같아 제가 좀 도와주기로 했어요. 어머님, 이 사람이 어제 저한테 출장 간다고 하더니 젊은 여자 사는 집으로 출장을 갔더라고요. 어머님 아들한테 그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혼 서류는 며칠 내로 만들어서 어머님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상간소송은 따로 준비할 테니까 잘 준비해 보시던가요. 어머님도 상황 이해하셨으면 아드님 데리고 빨리 나가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며 자기 아들을 붙들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들은 절대 바람을 피울 애가 아니라고 오히려 저한테 의처증이 있는 거라며 생사람까지 잡았습니다. 너 증거 있어? 증거도 없이 이러는 거 명예훼손인가 뭔가 그런 거 몰라? 증거 있으면 가져와봐. 제가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 사실 증거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제 차에 두 사람이 같이 타고 이동하는 것도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을 테고 지난 밤새도록 남편이 제 발에 절여서 자기가 잘못했다며 카톡을 수십 통 보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제는 남편이 못 버티고 현관 앞에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아니고 그냥 거래처 여직원인데 잠깐 호기심이었어. 너가 일찍 오는 바람에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진짜야. 그래, 내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불려시 같은 게 우리 아들한테 꼬리 친 것 같은데 남자가 바깥에서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오늘 일은 그냥 전부 없던 일로 할 테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아주 쌍으로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길래 저는 방에서 먼지털이를 가져와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고 절대 용서할 생각 없으니 당장 내 집에서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용서해주기 전까지는 절대 못 간다고 하길래 핸드폰을 들고 112에 신고하는 척을 했더니 마지못해 자기 엄마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정말 다음날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남편에게 이혼 서류 만들어 보내는 것과 동시에 상간으로 고소 준비 작업에 들어갔어요. 이 와중에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셔서 하는 말이 이혼하는 건 어쩔 수 없으니 자기들이 재산 분할해달라고 안 할 테니까 자기가 아파트 계약금으로 걸었던 5천만 원만 저보고 해결해달라 하더라고요. 나 지금 사는 집주인한테 이사 간다고 보증금 빼서 달라 한 거야. 다시 채워 넣어야 하니까 너가 그 돈만 주고 끝내라. 너한테는 5천만 원이 별것도 아니잖아. 그 돈만 주면 아주 깔끔하게 사라져 줄게. 그걸 왜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제가 어머님 돈 주는 사람이에요? 아, 맞다. 방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인데 아드님한테 고소장 조만간 날아갈 거예요. 상간 합의금 2천부터 시작이니까 준비해 놓으라고 하세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한테 가져갔던 돈 다시 돌려주시게 생겼네요. 실컷 놀리고 전화를 끊었고 시모는 저한테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남편 놈은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는지 무조건 저한테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싹싹 빌었고 저는 법원 판결대로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 원 받아내고 이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원 앞까지 찾아와서 울고불고 저한테 너무한다며 난리를 쳤어요. 자기들은 5천만 원이 없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있는 놈들이 더한다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게 누가 멀쩡한 현모양처 놔두고 바람 피우라고 했나요? 남편이랑 시모가 제 이름을 부르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왔네요. 저는 남편의 다른 배경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오직 그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던 건데
결국 제 짧은 생각보다 저희 부모님 말씀이 옳았어요. 그전까지 저는 상대방 집안을 보는 건 속물들이나 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제가 틀렸고 어른들의 인생 경험으로 수준 안 맞는 인간들을 거르라는 말이 옳았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치렀지만 이제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해요. 남편과는 완전히 끝났고 그 여자한테도 따로 상간녀 소송이 들어가 있으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빨리 모든 걸 마무리 짓고 두 발 뻗고 자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